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저는 마파두부 먹었어요. 마파두부 양념에 두부만 넣고 했는데 맛있겠죠? 맛은 그저 그랬어요. 저거보다 가지볶음이 대박입니다. 완전 맛있어요. 맛있겠다. 요 몇 달간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오늘 반찬으로 가지볶음 하시면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작년 이맘때 남편과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로 글 썼던 사람입니다. 당시 많은 분들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 드렸네요. 후기에 이혼 결심했다고 작성했었는데 당시 남편 하는 짓이 괘씸해서 이혼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글을 썼는데 공교롭게도 남편이 먼저 이혼 소장을 넣어서 저 역시 변호사 통해 반소 제기해서 현재 둘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변화된 것이 있다면 저 당시 임신했었고 11월에 건강하고 이쁜 아들 낳아서 지금 친정에 머물고 있어요.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아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편이 한심스러우면서도 참 딱하기도 하네요. 그날 일을 설명드리자면 책 300페이지 분량이 나올 겁니다. 워낙 많은 일들로 눈물을 흘렸고 분노하고 세상을 떠날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남편과 저 서로 형사고소를 했어요. 남편 놈은 인터넷에 제가 적은 글을 빌미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잘 들어주지 않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더군요. 웃기는 게 민사 소장 하나 지가 제대로 작성 못해서 변호사 사서 220만원 착수금 주고 진행했다고 지가 지 입으로 저에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지. 220만원. 법조계 쪽에 근무하는 아는 사람들이 저 부자 남편 만나서 결혼한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어디 하나 모자란 남편 만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더군다나 부부지간의 명예훼손은 성립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명분 규정에는 작성돼 있지만 오죽하면 지방법원에 탄원서 작성하러 들렀을 때 거기서 처음 만난 변호사 사무장님께서 저에게 남편더러 별짓 다 하는 이상한 사람 다 보네요 라고 비웃어 주시더군요. 참고로 그분 동서가 판사이시고 동생이 변호사라고 하십니다. 나름 법조계에서는 방구 꽤나 끼시는 분이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이혼소장 작성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바람에 저 역시 그동안 모아놨던 증거자료 다 모아서 검찰에 정식으로 고소를 했고 남편은 이것이 성립이 돼서 검찰에 벌금 100만원 구형받았는데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정식 재판 청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판결문 떼보니까 30만원 벌금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놈이 지 입으로 저 2번 친 거 실토를 했죠. 저는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났습니다. 당시 만삭의 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당당하게 저는 말했습니다. 몇 년 전 댄스그룹 멤버였던 한 연예인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명예훼손으로 그들을 고소했는데 당시 남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 기사를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당시 검사가 예능 프로그램 성격상 명예훼손으로 성립되지 않을 뿐더러 그럴 의도가 없었던 점이 참작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 역시 남편을 욕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친정부모님께 하소연할 수 없었던 저간의 일들을 익명을 통해 위로받고 싶었고 글에는 남편의 실명 등 포함해서 인적사항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명예훼손 성립 기준 등 볼 것 같으면 도움을 구하는 것이나 단지 어려움을 하소연해 위로를 받을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멍청이가 부부지간에도 명예훼손 성립된다면서 저보고 자기 가족들을 인터넷을 통해 모욕을 줬다고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간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내린 것에 불복해 저를 상대로 고등검찰에 재정 신청을 넣었는데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 처리됐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호구가 여기에 얼마나 돈을 갖다 처발라놨는지 안습이네요. 제가 임신해 있을 때 상황을 잠시 언급하죠. 4월 말에 임신 10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늘이 노래졌어요. 그래도 임신을 하여금 남편이 정신 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들어선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이 아이가 무슨 죄인가 싶어서 다 저와 남편의 업보라 생각하면서 낳기로 결심했어요. 당시 이 인간은 골절된 대퇴고를 핑계로 시모를 신혼집에 상주시켜서 저를 축출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축출이혼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이혼 시 유책주의를 고집하는 이유는 돈 없고 힘없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축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책주의를 고집하는 것이거든요. 당시 시모가 신혼집으로 연락도 안 하고 찾아와 놓고 남편에게 결혼사진 떼라. 상종 못할 인간이다. 라면서 온갖 모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판 싸웠습니다. 저도 당시 시모가 하는 욕설 때문에 정신이 없고 무서워서
뚫린 입 함부로 놀리지 말고 조용히 나가시라고 요구했어요. 그러자 세상 모든 개념 없는 시모들이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 아시죠? 이 집이 왜 네 집이냐? 내 아들 집이지. 랍니다. 그래서 제가 싸줬습니다. 이 집이 왜 어머님 아들만의 집이에요?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요. 저 사람 저와 살려고 이 집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가셔야지 왜 제가 나가요? 라고 했고 저는 한 달을 그렇게 시모와 불편한 동거를 했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 약 물고 저는 저의 권리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남편놈과 개념 없는 시모가 제 살림에 손을 대고 집안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정말 세상 떠나고 싶었지만 뱃속 아기 때문에 참았어요. 아기가 있다는 사실은 경찰 조사에서 남편놈이 알게 됐고 당시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한동안 멍한 얼굴로 초음파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길로 남편과 시모에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말라고. 그리고 남편은 뱃속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반성하라고. 시모는 그날 저에게 문자 주고받다가 혈압 올라서 병원에 링거 맞으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 때문에 넉 달 넘도록 집으로 오지도 못해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임신한 저를 내팽개쳤습니다. 민법 840조 사항인가?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방임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저 여성가족부에 문의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사유가 인정돼 구청에서 석 달 동안 한 달 40만 원 수급받고 목숨 연명했네요. 그런 와중에도 이 인간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이 인간이 문자로 저에게 네가 명예훼손 무혐의 나면 남편으로서 아이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해놓고 무혐의 난 날 상대로 재정 신청을 한 것도 모자라 일절 사과조차 없네요. 아직도 정신 덜 차렸다는 증거죠. 대질신문 3일 전인가? 아는 동생이 임신 축하기념 밥 사준다고 근처 나들이를 갔는데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주셔서 놀란 목소리로 신우가 문자를 보냈다면서 캡처를 떠서 저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엄마, 분하지만 절대 대응하지 말고 있어. 내가 경찰에 얘기할게. 라고 말한 후 경찰에 전화해서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 가족 괴롭힌다고 무섭다고 했더니 그 길로 남자 사법경찰 두 분이 저희 집으로 오시면서 남편에게 2번만 더 피해자 괴롭히면 쇠고랑 채우러 간다고 경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오셔서 임신한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시면서 집 비번도 바꿔주시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니 노트북 좀 갖다 달라고 경찰에 부탁했더라고요. 집으로 온 경찰이 저간의 사정을 들으시고는 남편이라는 사람 결혼은 왜 한 거래요? 참 지독한 사람이네. 라면서 혀를 내두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노트북이 있는 작은 방으로 갔는데 그 방이 남편 담배 피우는 방이거든요. 문 열자마자 기함을 하면서 젊은 친구가 참 꼴초네. 냄새가 배었어. 요즘 누가 집에서 담배를 피우나 참. 라면서 한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애들 이혼시켜요. 라는 말로 이혼을 종용했고 명예훼손 고소 진행하라고 지형을 부추긴 무식한 인간은 시동생이며 사돈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문자 보낸 사람은 신우입니다. 특히 시동생 요즘 옷장사가 잘 안되나 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해서 형네 가정 완전 쪽냈네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나 안 날 텐데 이 가족들 어찌하면 좋을까요? 누가 해답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 임신 때문에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돈이 궁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학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학원이 다름 아닌 법률학원이었고 저 다음 달에 변호사 사무실 취직 앞두고 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학원을 다니고 취업하려 애를 쓰는 저의 모습을 학원 원장님부터 시작해 자활센터 선생까지 저를 적극 도와주시면서 다독거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원 동기들도 저를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인천에서 영등포에 위치한 학원까지 통하기로 했어요. 물론 경차가 한 대 있어서 이동하는 데는 지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애기는 차만 타면 조용해요. 땡깡을 부리다가도. 하도 뱃속에서 이리저리 차 타고 움직여서 그런가? 그러네요. 임신해 있는 동안 저는 먹고 싶은 것도 되도록 참아야 했고 병원도 혼자 다녔습니다. 마트도 혼자 가고 무거운 거 낑낑거리면서 들고 다녔고 남편과 임신의 설렘을 만끽하는 친구나 사람들이 너무도 부러워 죽겠더라고요. 병원 갈 때마다 듣는 아이의 심장 소리, 움직임, 기쁘지만 서럽고 슬프더라고요. 초음파에서 활발하게 발길질하는 우리 아들,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막달의 뱃속에서 볼따구가 터질 듯 부풀어 있는 거 보고 간호사들이 귀엽다고 난리더라고요. 만삭의 몸으로 법원, 경찰서, 검찰청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고 하필이면 위층 수도관이 터져 우리 집 천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무서워서 119 불러서 좀 해달라고 그 새벽에 난리를 피웠었고 배가 아파 괴로웠어요.
거기다 장마 때 천둥번개가 막 치는데 놀래서 중간에 일어났다가 그날 저녁까지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애기 때문에 물에 밥 말아 김치 먹으면서 울기를 반복하고 내가 왜 이리 살아야 하나 서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한 번도 우리 아기 원망해 본 적 없어요. 위층 수도관이 터진 그날 낮에 남편에게 카톡도 하고 전화를 해봐도 차단을 해놔서 받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모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어머니, 천장이 일이 됐는데 집주인인 남편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남편이 연락을 차단해놔서 받지를 않으니 어머니께서 전달 좀 해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죠. 그리고 사진도 첨부했고요.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하는 말. 너는 씨바지밖에 안 된다. 씨바지는 정식으로 결혼도 안 한 사이에서 아이만을 낳기 위해 대리한 여자를 말하죠. 거기다 금품까지 오가야 씨바지인데 저는 정식으로 혼인했고 그 사람 아이를 가졌음에도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는데 씨바지라뇨. 오히려 금품은 남편이 가져왔네요. 결혼 당시 받은 제 예물 남편 놈이 싸그리 가져와 놓고 돌려달라고 말을 해도 안 들어먹습니다. 예물이 재산 분할에 속한다나 어쩐다나. 예물은 재산 분할에 속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혼인이 성립됐고 2세까지 생겼는데 그게 무슨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지. 참 말도 소도 개도 안 되네요. 예물 팔아서 태아보험 가입하려 했건만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 태아보험 가입도 못하고 덕분에 우리 아기 수신증 진단받았는데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혜택 받을 수도 없고 이래저래 참 무슨 놈의 애비란 놈이 저따위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정말 아이 앞에서 체면을 살려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도록 스스로 그리 만들고 있네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남편과 한 집에서 잠시 지냈습니다. 제가 부양료 심판 청구를 했는데 남편이 그걸 봤더니 150만 원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항의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150만 원 뭐가 너무하냐? 여태 생활비 받은 적 없어서 내 돈 쓰고 우리 친정엄마 카드 썼는데 계산해보니 그 금액 나오더라. 그리고 너 여윳돈도 많고 돈 잘 번다고 네 입으로 그리 말하고 다니지 않았냐? 라고 따지니 생활비 줄 테니 집으로 들어오겠답니다. 그래서 들어오라 했습니다. 그 집은 제 집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집이기도 해서 집주인이 들어오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고 서로 소송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어쩌고 하면서 협약서까지 썼죠. 협약서 내용에는 제가 직장을 잡든 안 잡든 생활비는 혼인 해소시까지 지급해주겠다고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먼저 그리하겠다고 혼인 해소시까지 준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후달리는지 자꾸 줄이고 하더니 25만 원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웃기는 게 2월 말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다음 달 50만 원 양육비 주고 대신 생활비 10만 원 줄일 거다. 라고 해서 그리하라고 제가 수락했습니다. 그 인간도 돈이 없겠다 싶어서 배려를 해준 거죠. 그 인간이 말하는 다음 달은 2월 기준으로 3월을 말하는 거였는데 오늘 생활비 받는 날이라 은행에서 입출금 문자가 오는데 25만 원 딸랑 입금해놓고 그걸로 끝이더군요. 양육비 안 보내냐고 전화를 하니 다음 달부터 양육비 50만 원 보내준다고 저번 달에 내가 말했잖아. 라고 따지기에 저는 처음에 그 말이 생각나서 수긍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내 것만 보내고 아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당장 우리 아기 분유 사야 하는데 뭘로 사서 먹일지 갑갑합니다. 그리고 3월 말에 분명 100일 사진 찍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달 운운하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이서 오차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날 전화를 하니 남편은 퇴근 중이었고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잘 안 들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문자로 나는 그렇게 알아들었다. 그러니 당장 나머지 양육비 보내라. 그리고 협의서에는 혼인 해소시까지 생활비 지급해주겠다 약속했으니 그거 이행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없어서 싫다면서 키울 능력 안 되는 아들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키울 능력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남편 당신이겠지. 돈이 없다고 징징거리면서 꼴랑 25만 원 보내고 퉁치려는 사람이 애를 무슨 수로 키우겠다는 것인지. 아무튼 남편은 100일 사진 필요 없으니 20만 원 사진비 보내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배째라 누워있네요. 참 네 인성도 바닥이다 라고 말을 하니 그래, 나 원래 바닥이었어.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첫째, 현재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나 남편이 무섭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분께 용기를 주고 싶고 두 번째, 명예훼손 불기소 처분받은 것에 대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공소를 남편이 제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니 남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저의 상황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적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같은 인간, 우리 남편 하나뿐입니다. 완전체라는 말 아시죠?
아, 참고로 저 명예훼손 고소장 넣을 때 탄원서를 2사람이 썼던데 한 사람은 시모고 한 사람은 그 사람 친구더라고요. 그 친구도 제정신 아니죠? 친구의 와이프를 처벌해달라니. 저 그 사람 남편 친구라는 것 외에는 잘 모릅니다. 몇 번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뭘 믿고 저에 대한 탄원서를 썼는지 궁금하네요. 최근 결혼하셨더라고요. 깨가 쏟아지시죠? 네, 부디 행복하시기만을 바랄게요. 단 만약 이혼하신다면 저처럼 불행하게, 치욕적이게, 고생스럽게 이혼하시기만을 바랍니다. 그 친구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저희 혼인신고할 때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는 더 아프고 슬프고 할 겨를이 없네요. 근 1년을 눈이 아프도록 눈물만 흘리면서 가슴 치면서 살다가 우리 아들 보니 내가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이력서 넣고 지금은 프리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위해서 당당하고 좋은 엄마 되고 싶어요. 기왕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멋진 엄마 좋잖아요. 만약 양육비 떼먹고 그러면 바로 제가 제 손으로 남편 놈 강제집행 수순 밟을 겁니다. 저 이제 그럴 만한 힘이 있어요. 가사 조사 다 끝나고 지금 조정만 남겨두고 있네요. 어서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과 마음 편히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싶네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저 살면서 남편에게 3번 맞았습니다. 남편은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이거든요. 분명 경찰에서도 입증됐고요. 그러나 남편과 그 식구들은 반성이라는 것을 할 줄 모르네요. 돈을 떠나서 진심으로 반성할 줄 안다면 저는 그걸로도 만족하고 싶습니다. 왜? 저는 마음이 넓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툭툭 털고 다시 살고 싶으니까요. 작년 이맘때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고관절이 부러졌거든요. 전치 21주인가 말을 하던데 그날은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자전거 타고 나가서 외박까지 하려고 했었더군요. 시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사고 났다고. 그날도 엄청 싸우고 3일 이상 말을 하고 지냈는데 그래도 내 남편이다 싶어서 내가 조금만 지국정성으로 간병을 해주면 남편도 나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 간병하러 갈 때마다 방구 같다고 욕이나 하고 벽으로 주먹 치면서 신경질 내면서 하는 말. 엄마가 너랑 이혼하래. 병원에서, 6인실 병동에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그런 말이나 하고 앉았고 더군다나 나이 40이 다 되어가는 남자 입에서 아직도 엄마 소리. 거기다 엄마가 너랑 이혼하래. 아니 시모가 우리 결혼하라고 부추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좋아서 결혼한 건데 왜 이혼을 시모가 시키지? 남편이 볼 때마다 욕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간식 싸가지고 가면 바닥에 던지고 이런데 뭐가 좋아서 간병을 하나요? 거기다 남편 태어날 때까지 간병인 두고 있었습니다. 식구들과 합의해서 간병인 두고 병원 입원해 있었는데 뭐 말만 하면 너는 나 다리병구 됐는데 간병은 제대로 했냐? 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병원 갈 때마다 사람한테 욕하고 모욕 주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간병은 무슨 간병? 그리고 간병인 두고 있었잖아. 거기서 왜 간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간병인 할머니가 한 달 풀로 병원 나오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제가 할머니한테 하루 쉬시라고 하고 남편에게 쓴소리 들을 작정을 하고 하루 정도 제가 간병을 했어요. 간병인 할머니는 되게 고마워하셨고 저는 그 병실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 식판도 갖다 놓고 간식도 갖다 드리고 농담도 주고받고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 놈이 하는 말이 네가 뭔데 간병인 할머니 보고 하루 나오지 말라는 말을 했냐? 라더군요. 그리고 더 마음 아팠던 건 뭔지 아세요? 하루는 일을 좀 끝내고 저녁에 잠시 병원에 들렀는데 웬 여자가 남편 침대 곁에 있더군요. 제가 오는 것을 보고 남편이 그 여자한테 와이프라고 소개를 했고 그 여자는 남편 직장 밑에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 앞에서 남편의 모습은 저에게 너무도 낯설었어요. 한 번도 제게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미소와 즐거움을 그 여자와 나누고 있었고 저는 화장실 간다는 핑계대고 보호자 대기실에서 소리 죽이고 울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돌아가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가니 남편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성의하게 너 이제 가봐. 그 한마디가 얼마나 사무치는지. 그 여자한테는 웃어주고 살갑게 대해주면서 왜 나에게는 맨날 험악한 표정의 욕을 해대는지. 아직도 그날 제가 받은 서러움 안 잊었습니다. 잊고 싶지도 않고요. 그 점은 정말 마음 아프네요. 법원 가사조사 당시에 남편과 있었던 일,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진까지 모조리 찍어서 일기를 만들어서 제출했어요. 이유는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저리 나오니 저도 최대한 저에 대한 방어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족에게는 죽기보다 더 힘들 정도로 하기 싫은 거였나 봐요.
저는 아이를 위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을 해도 아이가 100일이 지나고 옹알이도 하고 참 예쁜 모습으로 저에게 기쁨을 줘서 남편에게 시간 되면 한번 오라고 말을 했는데도 남편은 제가 보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합니다. 아들은 건강합니다. 그리 속을 썩고 했는데도 아토피와 수신증이 있다는 사실 말고는 너무도 건강하고 영리한 아이예요. 40일 조금 지나서 목을 가누기 시작했고 배가 부르고 잠만 잘 자면 땡깡도 잘 안 부리고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에게 미소 날려주면서 반겨주는 우리 아들 그렇게 성격 좋고 건강한 아이입니다. 다들 여자아이인 줄 알더라고요. 워낙 예쁘게 생겨서. 저 아기에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들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네요. 다음 달 그토록 원하던 변호사 사무실 취직합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반드시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 마음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열심히 그리고 잘 살아야겠죠.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시는 분들 힘내세요. 저도 어려움 많았지만 그걸 극복하니 지난 날은 그저 지난 날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혼 소송 들어가기 전의 상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정확히 지난해 3월 26일경인가? 남편이 그해 10일경 자전거 사고가 나고 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했죠. 초반에 병원 생활이 적응이 영 안 돼서 힘들더라고요. 간병하는 나도 힘든데 아픈 남편은 오죽하겠나 싶어서 어지간하면 그 성질머리 잘 건드리지 않으려 엄청 노력했어요. 간병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우선 지난해 3월 적었다가 삭제한 남편과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라는 글부터 간단하게 적을게요. 남편과 처음에는 혼인신고를 안 하려고 하다가 남편이 제 소득을 관리하겠다고 해서 은행 공인인증서 등 자신이 보관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전달해줬는데 비번과 아이디 전부 남편 놈이 설정을 해놓고 알려달라고 해도 넌 몰라도 돼. 라면서 결국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 후 몇 달이 지나 제 아이디와 비번 겨우 돌려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 저에게 순순히 가르쳐줘 놓고는 몇 달 있다가 돈 문제로 또 싸워 제가 치사하게 남의 공인인증서 비번도 아이디도 안 가르쳐준다고 말하니 내가 언제? 라면서 이중성을 보이더라고요. 그놈은 그런 거 잘합니다. 분리하면 대상포진 핑계로 아프다면서 묵비권 행사하고 한 입 가지고 두말하고 제 주변 친구들과 친정 부모님이 그놈 입은 얼굴에 하나 달리고 뒤에도 하나 달린 놈이다. 라고 해요. 워낙 말 바꾸기를 잘해서. 아무튼 남편과 이혼 소송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몇 푼 안 되는 게임 돈 때문이었습니다. 3월 초순경 남편 친구들과 그 와이프들 모임이 있어서 같이 잘 놀았어요. 닭갈비집에서 밥 먹고 시간이 좀 일러서 그중 가깝게 사는 친구 집으로 가서 맥주도 마시고 게임도 하면서 재미있게 잘 놀았습니다. 약소하게 걸고 게임을 하는데 남편이 친구들 있는 데서 큰 소리로 돈 따면 우리 와이프 줘야지. 하고 말을 하길래 친구 와이프들이 저에게 언니 부러워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놈은 자신이 그림을 한 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더라고요. 가증스럽게. 한창 아내와 남편들 번갈아 가면서 게임을 했고 새벽 1시 넘어갈 때쯤 자리를 파했어요. 그날 주말이었고 일요일까지 남편 이야기조차 안 꺼내다 월요일 업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카톡으로 판돈을 오픈하더군요. 당시 판돈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자리를 파하면서 먼저 담배 피울 목적으로 나가서 판돈을 저보고 챙겨오라고 해놓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 판돈 챙겨 들고 있었고 일요일까지 판돈 이야기 꺼내지도 않길래 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는가 봐 하면서 잠시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오후 3시쯤인가 갑자기 카톡이 와서는 그 돈 내놔라. 내 용돈으로 한 거야. 네가 뭔데 가지고 있냐? 집에 오면 내놔. 라고 말을 하길래 제가 치사하다. 그거 나한테 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하면서 서러움의 눈물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 자식이 내가 언제 너 준다 그랬어? 라면서 사람을 호구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 세어보니 10,000원 정도였어요. 아침에 세어봤을 때는. 저 그날 외근을 안 나가는 날이라 회사 동생들하고 사무실에서 편의점 도시락 3,500원 정도 하는 거 사먹고 캔커피 1,000원 한 캔 사먹은 게 다입니다. 그 외에는 쓴 적이 없어요. 남편에게 도시락과 캔커피 한 개 사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치사하게 왜 내 돈을 네 맘대로 쓰냐? 그거 내 용돈으로 쓴 거다. 라면서 오만 신경질을 내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고 눈물이 나서 일을 한동안 못했는데 격리 보는 동생이 제 모습을 보고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해 주길래 이야기를 꺼내니 동생이 놀라면서 남편 보고 쪼잔한 인간이네. 그게 10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와이프가 좀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지가 맛있는 거 사 먹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을 굳이 그런 식으로 시비를 붙이나? 라면서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 길로 저녁에 집으로 가니 그 자식이 없었어요. 작은 방에 자전거를 항상 놓아두는데 그거 없어진 거 보니 강원도 화천에서 하는 자전거 대회 연습하러 간다고 밤에 나갔나 보더라고요. 남편놈 돈을 일단 거실 협탁에 내놓고 남편에게 월급 카드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식이 그날 낮에 판돈 이야기를 하면서 네 돈 관리하는 거 더럽고 치사하고 귀찮으니까 갖고 가라. 라고 뜬금없이 상관도 없는 내 월급 이야기를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식이 저에게 체크카드 돌려주더라고요. 판돈 문제로 둘이서 3일 이상 말을 하고 지냈는데 그 와중에 자전거 사고가 나서 남편 수술 들어가고 병원에서 그 난리가 난 것이 이혼 소송으로까지 왔습니다. 아무리 배우자라도 간병해 줄 마음이 들어야 간병을 해주죠. 6인실 병실에서 틈만 나면 욕지거리를 해대고 이혼하자고 길길이 날뛰면서 사람 망신을 주는데 간병이 하고 싶겠어요? 그 한 해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과 다니면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임신 사실을 알고 중단했죠. 병원에서 남편이 한 만행, 판돈 이야기, 월급 관리 등 이야기를 네이트판에서 하게 됐고 남편 놈은 자신과 지 가족들을 천하에 둘도 없는 인간 이하의 종자로 만들어놨다며 명예훼손을 걸었어요. 그러나 어디에도 욕을 의도로 작성한 흔적도 없고 단지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에서 작성한 것이 명예훼손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글을 적고 나서 단숨에 베스트 먹었는데 리플 다신 분들이 전부 남편 나쁘다고 왜 저러냐고 마누라와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결혼해서 한 여자 인생을 망쳐놓았냐고 욕을 하고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리플 달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남편은 인터넷, 네이트판 같은 거 모릅니다. 제가 예전 한창 사이가 좋을 때 그런 게시판이 있다고 말을 해준 적 있는데 본인 입으로 그런 거 관심 없어서 모른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누가 그 글을 떠서 남편에게 줬느냐? 바로 가정스러운 시동생이었습니다. 그 자식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이 무턱대고 지영에게 그 글을 캡처해서 날려놓고는 형 이야기 같다고 전송했대요. 혼인관계 파탄 제대로 저질러 놓은 셈이죠. 그 자식이 자꾸 친구가 그 글을 보여줬다고 우겨서 경찰서 가서 확인하라고 그러기에 경찰서에 조사받으면서 물어보니 시동생이었다고 하네요. 만약 10월드 만나면 저처럼 이렇게 인생 꼬이게 됩니다. 부디 조심해서 결혼하세요.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남편 없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치며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계속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더 비참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문드러진 속을 부여잡고 이틀이건 3일이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네요. 생리가 나오지 않아 병원으로 가보니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피피한 모습으로 갔는데 남편놈이 병원에 한번 다녀오라 소리도 없고 밥때 되면 지 입구녕에 밥 밀어넣기 바빠서 내가 밥을 먹고 다니는지 뭘 먹고 다니는지 한마디도 물어본 적 없습니다. 밥 한번 사 먹고 오라고 돈 준 적도 없고 저 간병 내내 병원 편의점 가서 좋아하지도 않는 라면에 삼각김밥 사 먹으면서 내내 울었네요. 그때 임신 초기였을 때인데 우리 아기랑 나 그런 것만 먹고 지냈으니 아직도 그 생각하면 우리 아기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삭제시킨 그 전 글은 대략 이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시 남편놈이 이 사실을 알고 저희 친정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고 이혼하겠다고 말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아버지한테 저 죄도 없이 욕 들어먹고 시모는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저를 방구 같다고 욕을 하면서 애들 이혼시켜. 걔가 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가게 할 거야. 아니면 그 애 우리 아들한테 돈 더 주고 이혼해야 돼. 랍니다. 어머님이 아버님과 이혼을 해서 그런가 아들 내외 이혼시키는 거 휴지로 코 푸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했나봐요. 그러나 어쩌죠? 그 인간 저한테 받아갈 돈도 없고 제가 오히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요. 어제 양육비 가지고 대판 둘이서 싸우다 오늘 아침에 애기 재우면서 문자질을 열심히 해놨습니다. 당장 양육비 더 보내.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갈 수 있어도 애 돈 가지고 장난친 거 나 절대 용납 못해. 애가 아토피가 심해서 병원 예약해뒀어. 아니면 회사로 전화해서 받을까? 라고 문자를 보내니 12만원 이체해주네요. 어지간히 돈이 없으신가 봅니다. 오랜만에 신혼집 들렀더니 그래도 입은 있고 배는 고프다고 라면 몇 개 쌀 한 포대 사서 처먹고 있더군요. 지 입구녕에 들어가는 밥은 안 아깝고 애 아픈데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비는 아깝다고 양육비 다 보내지도 않고 그저 웃음만 나오네요. 그리고 애 100일 사진 이달 말로 예약했습니다.
저희 애가 워낙 예쁘게 생겨서 50일 공짜 사진 찍으러 간 날 거기 사장님이 우리 애기 너무 순하고 예뻐서 사진도 수월하게 잘 찍었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00일 때 꼭 본인 스튜디오 와서 찍으라고 하시고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반반 부담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20만원 이체해주기로 해놓고 사진 필요 없으니 사진비 안 보내겠답니다. 이놈이 진짜 애비 자격이 있는 건지. 그러면서 웃기게도 양육권 주장을 아직 하고 있네요. 우리 아기 태어나서 잠시 아빠 품에 안긴 것 말고는 아빠 품 모릅니다. 오라고 해도 저 보기 싫어서 안 온다고 해서. 그러고 사진만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 말고 그 어떤 아이도 예쁘다 안아주지 말고 웃어주지도 마라. 우리 아기 아빠 사랑 못 받고 크는 아이인데 네가 우리 아들 말고 다른 아이한테 눈길 주는 거 그거 용납 못해. 조카들조차도 이뻐하지 마라. 나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엄포했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천류는 네가 끊어놓고 왜 나한테 발광이냐? 라고 한 소리에서 그동안 시모한테 받은 씨바지 모욕, 신호 문자 전부 근거로 돼서 천류는 내가 끊은 게 아니라 네 식구들과 네 놈이 끊어먹은 거라고 맞섰죠. 남편 놈은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저런 놈들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몽둥이를 쓸 수 없으니 답답한 마음 가눌 길 없네요. 조만간 사이다 같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실 거죠? 어중간하게 밟아놓으면 결국 제가 밟히더라고요. 밟히지 않게 아예 뿌리채 뽑아놓고 갈 결심하고 있습니다. 댓글입니다. 저런 놈이랑 어찌 애를. 살이 잠깐만 스쳐도 소름 끼치게 싫을 것 같은데 비 강하시네. 독하게 사세요.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와 대박 정말 혈압 오르네요. 저런 인간이 다 있는지. 그나저나 글만 봐도 답답한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안쓰러워요. 참 말도 조리 있게 잘하시고 참 똑부러지시네요. 응원할게요. 아니 결혼 전에 저런 사람이라는 걸 1도 몰랐어요? 와 진짜 미련하다. 아직까지 너무 답답하네요. 시원한 사이다는 언제쯤 있나요? 이혼이 끝나야 사이다 마실 수 있는 건가? 직장 직원한테 하는 짓 보니 멀쩡한 척 살고 있는 것 같네요. 부인 아이에겐 인간 말종같이 굴어놓고 남들한테는 아닌 척. 무섭습니다. 저런 놈 걸러내는 비법이라도 있었으면. 얼른 정리돼서 마음고생 끝나시길. 말 한마디 사과로 끝내주지 마세요. 님이 마음 넓게 봐줘도 그놈들은 고마운지도 모르니깐요. 법률 사무실에서 일하면 법지식 좀 알겠네요. 양육비 안 주면 월급 가압류 넣고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선에서 사회생활 못하게 밟아놓으세요. 나중에 애 친권 주장하며 들러붙거나 애한테 부양 요구할지도 모르니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읽으면서 궁금해졌는데 남편 친구가 남편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했죠. 선처를 바라는 거 말고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탄원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글의 내용처럼 쓴이에 대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해 듣고 3자적 관점에서 왜곡해 진술되었다면 무고가 성립될 수는 없나요? 타인을 도와주기 위해 쓰는 탄원서는 무고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남편 친구는 순전히 멍청한 지 친구 도와주기 위해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완전 병구 입증한 거죠. 아무리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상대는 친구 와이프거든요.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것들끼리 모여서 친구 결성해서 당구장도 다니고 별 그지 같은 짓거리 다 하고 다니네요. 썰닭입니다. 오늘 사연은 긴 사연 하나네요. 녹음하면서 보니 점점 지루해지긴 해요. 내용이 별로인 것도 편집으로 살릴 때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매일 30분 이상 귀중한 시간 보잘것없는 제 영상에 투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진지해? 진지 잡수세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밥 차려놨다. 밥 먹어라. 안 돼 바빠. 이따 먹을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너 또 썰딱 보고 있냐? 밥 먹으면서 봐라. 나도 좀 보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